여러분은 혹시 차 사고 직전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순간 그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느껴집니다. 앞에 있는 가드레일,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 창밖으로 흘러가는 빗방울 하나하나까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실제로 그 사고는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 3초였는데 왜 사람의 뇌는 그 순간을 훨씬 길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타키사이키아입니다. 그리스어로 빠른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시간 지각이 왜곡되는 신경학적 현상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감정과 위험을 감지하는 변연계의 핵심 구조인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뇌 전체에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해요. 이 신호가 울리면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집니다. 심박수는 평소의 2, 3배로 폭발적으로 치솟고 동공이 확장되며 근육에 산소와 포도당이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카메라가 갑자기 4K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주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담아내는 정보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가 빠르게 처리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1초 동안 뇌는 몇 장의 기억 스냅샷을 찍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같은 1초 동안 수십 장의 스냅샷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볼 때 뇌는 스냅샷의 개수를 기준으로 시간의 길이를 추측합니다. 스냅샷이 많으면 뇌는 그 시간을 길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2007년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연구팀은 이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번지점프와 유사한 고공낙하를 체험하게 한 뒤 시간을 얼마나 길게 느꼈는지 물었는데 대부분이 실제 낙하 시간보다 훨씬 길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감각 해상도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니었어요. 기억이 재구성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게임을 하다가 벌써 새벽 3시야? 하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4시간이 훌쩍 지나 있던 경험은요? 이건 타키사이키아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죠. 긍정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현상을 플로우, 즉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990년에 이 개념을 체계화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라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뇌에서는 도파민,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배회측 전전두엽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를 일시적 저하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의식이 사라지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꺼지면서 뇌는 오직 지금 하는 행위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는 스냅샷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면 몰입 상태에서는 스냅샷 자체를 찍는 걸 멈춰버린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현상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3초가 3분처럼 느껴지고 몰입 상태에서는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집니다. 둘 다 시계가 보여주는 물리적 시간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심리적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5세기에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마음의 확장, 디스텐티오 아니미라고. 당시에는 그냥 철학적 사유였겠지만 현대 신경과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계처럼 정확히 시간을 재는 전용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처럼 특정 기관이 담당하는 감각이 아닙니다. 대신 뇌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시간을 추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지를 기준으로요. 다시 말해, 시간은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는 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의 하루는 풍요롭게 길고 어떤 사람의 하루는 아무 흔적 없이 짧습니다. 그 차이는 시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어떻게 채웠느냐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 타는 버스, 처음 먹는 음식, 처음 가는 학교. 뇌가 쉴 새 없이 새로운 스냅샷을 찍었죠.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은 선명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하루가 익숙한 루틴으로 채워집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는 스냅샷을 거의 찍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삶을 더 길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낯선 카페에 가보는 것,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걷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뇌에게 더 많은 스냅샷을 찍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 뇌는 시간을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밀도, 감정의 강도, 새로움의 정도를 바탕으로 시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늘어나고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이 사라지고 루틴한 일상에서는 시간이 빨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얼마나 길고 풍요롭게 느끼느냐는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고 직전이었을 수도 있고 스포츠를 하다가 아니면 사랑에 빠졌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경험들이 이 채널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인사이트 J는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